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어요. 제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오늘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하고 다른 폭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오늘은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드렸던 이야기에서 사실 다 설명이 되는 건데, 금요일날 했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선에 그치는 건데,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나스닥이 중요한 자리였어요. 중요한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냐, 직전 저점의 어떤 지지력에 영향을 받는, 직전 저점 지지력 영향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평선, 241선, 이평선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주변이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요. 하여튼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는데,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부근에서 싸우는 게 보통이에요. 싸우면서 작은 양봉을 만들어내거나 도치형 봉이 나오거나, 어쨌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 하락했던 이 속도나 폭도 좀 엄청났기 때문에 한 번쯤 진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지선, 잘 쌓아놓은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게 어제 하루 만에 붕괴되니까 그냥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죠. 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면 밑에 물난리가 나는 거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박살났기 때문에 폭락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봉의 길이, 하락, 낙폭, 이런 것들이 좀 더 컸던 거고요. 그리고 이 이평선의, 이평선이나 볼린저 밴드나 이런 양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이 약간 아슬아슬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5일선 사이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살짝 째고 이랬다면은, 어제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아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장중에 찢고 나갔다라는 거죠. 평상시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런 자리들 보세요. 볼린저 밴드 안쪽과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볼린저 밴드를 살짝씩 조금씩 이렇게 좀 넓혀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한 번에 입을 확 째버린 그런 기분이죠. 이거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5일선 사이 잘 타고 가야 된다 했는데 입을 째버린 거잖아요. 입을 확 째버리고 나왔고 폭락이 나온 거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 그래서 어젯밤 폭락으로 인해서 보시면 금요일날 밤 폭락으로 인해서 주요 어떤 기술적 지표들도 대부분 좀 이제 이거 언더슈팅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겁니다. 빅스 보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게 많은데, 마침 그 금요일날 저녁에 빅스가 왜 이리 적게 오르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기억 안 나시면 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빅스 지수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적게 올랐단 말이죠. 빅스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랬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달랐죠. 볼린저 밴드를 공격적으로 째면서 나가니까 조금 좀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상승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빅스가 12% 정도 올랐는데, 물론 이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상시 움직임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나온 거죠. 좀 뭐라고 할까, 봉의 길이도 길어지고 어쨌든 좀 평상시와는 좀 달랐던 평상시와는 움직임이 좀 달라진 거예요. 명확히 기울기도 확 섰고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숏을 보는 입장에서 금요일 날에 저런 폭락이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전 이제부터 슬슬 긴장이 돼요. 야, 이거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지금부터 잘해야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저는 나름 긴장되는 불안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그렇다고 막 손톱으로 뜯으면서 아이고 야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하나 그냥 더 그냥 생기는 거죠. 그냥 찜찜한 주말을 좀 보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 빅스 지수 이야기 하다가 빅스 지수 이야기 일단 좀 먼저 하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빅스가 항상 저항이었죠. 30 부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 여기 빅스 30 부근에서 잘 해야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기서 항상 가다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가다 걸리고 떨어지고 걸리고 떨어지고 이랬었어요. 중요한 저항이에요. 중요한 저항인데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18, 17 뭐 여기 어딘가에서 30까지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내려왔죠. 이번엔 잘 왔어요. 이번엔 여기까지 천천히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젯밤에 조금 움직임이 좀 과했던 거죠.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시 직전 고점 혹은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매물 소화 잘해야지 또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매물 소화 잘 못하고 오늘 밤에도 지수가 폭락해서 빡! 내일도 폭락해서 빅스가 막 40, 50, 60 한다? 이러면 이제 숏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런 좀 쉬어가는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여기 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오늘 밤에 좀 더 오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30 부근의 싸움이 중요하다.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거예요. 이 부근의 싸움을 잘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시장이 또 폭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빅스 지수 기준으로 봐서나 뭐 선물 지수 기준으로 봐서나 그럼 이제 숏에 오히려 안 좋은 걸 수 있겠죠. 나스닥 변동성도 오래간만에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에 걸쳐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딱 보셔도 뭐 그죠? 지난번에 여기 어딘가에서 싸우다 밀렸죠. 예. 하여튼 이 부근에 무거운 저항이에요. 하여튼 직전 고점 자리니까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가 이제 뭐 조금 쉬다가 매물 소화하다 올라가면 이제 숏은 계속 홀딩인 거고, 여기서도 적당히 좀 계속 좀 안정적으로 좀 쉬는 모습. 어쨌든 이 주변에서 이렇게 뭐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좀 내려오면서 조정이 나오든지 어쨌든 간에 좀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로 좀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직진한다? 저는 그러면 안 좋아할 거라고요. 하여튼 나스닥 변동성도 중요한 자리에 걸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쵸? 그래서 일단 나스닥 S&P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단순히 이제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제 뭐 금융위기고 자시고 뭐 거시경제고 뭐고 간에 다 잊어버리고 기업 실적이고 뭐시기 간에 단순히 이제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 차트 요만큼만 짧은 범위 내에서만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분할 매수예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뭐 주식 분할 매수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반등을 노리는 플레이겠죠. 단기적인 매매니까 반등을 노리는 플레이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뭐 계속 빠진다.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단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지, 손이 느리신 분들 또 그리고 뭐 어쨌든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만큼만 보고 반등에 베팅하는 거 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요. 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울 자리가 지금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위쪽에 뭐 저항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평선들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번에도 그냥 꺾인 게 아니죠. 나스닥 같은 건 쌍고점 혹은 다중고점형, 그리고 중요한 저항을 붕괴시킨 다음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약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별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어떤 정석적인 이야기들, 여기 정도부터는 이제 언더슈팅 삘이 충만하니 여기서부터는 더 빠지면 이제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주식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정석적인 단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아무튼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숏이 불리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급반등을 바라는 뭐 그런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급반등을 할지, 여기서 아니면 또 적당히 또 버티다가 여기 있는 14,7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4,700도 넘지 못하고 다시 꼬꾸라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오늘 밤에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언더슈팅이 갈수록 좀 심해져서 너무 좀 심각한 자리, 언더슈팅이 너무 심각한 자리까지 왔다. 특히 어제 하락은 숏에 오히려 치명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단기적으로나마 기술적으로 자연적인 반등이라도 일어나기 딱 좋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안 나타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또 어이없게 작년 3월 재작년 3월과 같은 그런 폭락도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도 반등 없이 그냥 쭉 흘러내린다면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긴 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거기다 베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저기 2020년 3월 달에 그런 폭락 기억하시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 제대로 안 나오고 비리비리 옆으로 기다가 그대로 폭락하면 작년 3월 같은 폭락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재료가 있냐? 전 솔직히 긴축으려고 보고 아무리 해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년 3월에 기억하시죠? 뭐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뭐 길거리에 차가 안 돌아다니고 이쯤 돼야 우리 실생활에 진짜 와 이거 진짜 이런 변화가 있네라고 느껴지고 이 정도 돼야 이제 그런 폭락도 나타나는 건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드려야 될 이야기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그냥 옆으로 대충 반등도 거의 못하고 대충 기다가 폭락하면은 작년 3월처럼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럴 가능성 낮게 본다. 저는 어쨌든 그냥 적당히 반등을 일단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다 반등에 베팅하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이거 되게 말 뉘앙스를 좀 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야 네가 반등 얘기했으니까 난 반등에 베팅한다, 그거 안 된다고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고요. 아무튼 뭐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막 반등 이야기 했다고 막 또 숏 팔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락은 진행 중이니까 조금 단기 낙폭 과대라도 반등 나올 수 있겠지라 생각하고,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개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달리는 말에서 왜 내려요?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예. 잘 달리고 있으니까 약간 속도 조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기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탄 말은 잘 달리고 있거든요. 굳이 뭐 내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속도 조절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너무 여기서 계속 달리면 안 된다. 쉬어줘야 된다. 아무튼 이런 측면,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길게 했네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저기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거 보시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졌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금리는 또 계속 조정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특히 심리적인 부분이 컸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모두가 좀 쇼킹했다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밤에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는 그랬다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이 빠진 게 아니고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군다나 이거 언더슈팅 이런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2년물 금리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요일날 밤에는 뭐 긴축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잖아요. 근데 금리 반응 없었으니까 그죠? 심리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왜 긴축 우려라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으니까 긴축 우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FOMC 회의가 수요일 밤인데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FOMC에 미리 긴장해서 미리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미리라는 표현이, 시장이 미리 FOMC 전에 움직이고 있죠. 금리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별로 숏에 좋은 징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 되게 많아요. 주 초반은 괜찮을 수 있는데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드리자면 수요일날 밤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이번 주 FANG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히 FOMC 회의 끝나고 목요일날 밤에는 애플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애플 실적 발표도 목요일날 있고, 그리고 저기 제가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만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그죠? 이번 주 목요일날이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이 27일 날인데 27일 날에 생각해 보시면
FOMC 회의 결과가 27일 날 한국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뭐가 있냐, 저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것도 27일 날 상장해요. 하필이면 그날 상장해요. 이게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진짜 주 후반에 다 몰려 있어요. 우리 설 연휴 직전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숏 포지션, 계속 말이 달리려면, 숏 포지션이 계속 달리려면 이번 주 초반 정도에는 좀 적당히 쉬어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 주 월, 화, 수 막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럼 이제 뭐 별 재미 없을 수 있죠, 숏은요. 아무튼 표현을 좀 세게 했어요. 반드시란 표현 썼어요. 반드시 반등해 줘야 된다. 앞으로 더 달리고 싶으면요. 반등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기간 뭐 옆으로 그냥 쭉쭉 그냥 기는 거, 그런 것도 뭐 괜찮아요. 어쨌든 계속 달리면은 지금은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 뭐 고민을 하면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 오늘은 아닌데 하여튼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은 그냥 뭐 계속 옆으로 박스 하고 있고요. 분위기가 어쨌든 분명히 달라지긴 했어요. 그죠?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도 같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들은 어디가 중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 여기 3만 언저리 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만. 예. 비트코인 USD 뭐 요거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3만 붕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의미는 있어요. 지금도 야 이런 거는 싼 고점이 아니지 않냐 뭐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3고점 패턴을 만들어낸 거고, 조금 크게 보면은 뭐 어쨌든 고점이 여기서 여기로 높아졌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된 거죠. 여기 어딘가가 6만 언저리가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은 아직 6만, 3만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만 붕괴되면 이제 중요한 진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이렇게 폭락했다는 게 저는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뭐 잘 살펴는 보자,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찬바람이 좀 불어오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영하 10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그럼 안 되겠죠. 이게 계절의 변화라는 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이상한 파가 온다? 그러면은, 그죠? 아무튼 우리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솔직히 뭐 이렇게,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막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풋들이 뭐 한 40-50%씩 시세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어젯밤 미국처럼 그런 폭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한국은 차분히 잘 가고 있어요. 역시 한국은 하락의 대장인지 어쩐지 모르게 하여튼 굉장히 차분하게 하락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얘도 솔직히 근데 좀 심하긴 심해요. 얘도 단기적으로 좀 낙폭 심하고, 속도가 아슬아슬하지만 좀 어쨌든 이제 근데 아슬아슬하긴 한데 누적된 게 좀 있어가지고 얘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월화수 이때 잘해야 된다고요. 월화수 이때. 네. 월화수 이때 잘 해놔야 목요일날 LG 에너지인가 그거 상장하고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그 전에 너무 진을 빼놓으면 재미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 참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긴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나스닥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N자로 해서 훅 깬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깬 거냐 안 깬 거냐는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어쨌든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지지도 못하고 이걸 깨버렸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요. 왜냐? 진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구나.
아,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구나라는 분위기 체인저로서 역할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확 쏟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예, 여기서 이렇게 투매가 쏟아지면서 막 떨어져 버리면 숏은 의외로 에너지가 빨리 떨어져 끝나버릴 수도 있다. 어쨌든 이까지 한 건 아직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쉬어주기만 하면, 쉬어주거나 반등을 해서 좀 하여튼 적당히 충전만 해주면은 다시 달릴 에너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선들을 지금 나스닥도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쨌든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아, 예전과 같지 않구나라고 생각은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신호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신호가 등장한 거지, 이제, 예, 신호가 등장했다고 당장 막, 그죠?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초록불로 바뀌었다고 0.1초 만에 출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한 1, 2초 정도 출발할 여유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건 지수니까 1, 2초가 아니고 한 뭐 일주일 이 정도는 뭐 시간이 있다라고 제 생각에는, 예,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밤에 반등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여튼 나스닥도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좀 싸워야 된다, 요런 이야기. 지금 이제 숏 포지션 추격하면은, 예, 안 될 것 같고요. 숏 포지션 추격은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이쯤에서는 이제 차라리 이제 분할로 주식 매수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정석적으로 맞지 않겠냐 싶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만 그냥 드리는 거고, 예, 지금 자리에선 잘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 숏 포지션들은 달리는 말에서 내리실 생각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 좀 과하다 하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당장 말해서 내려야 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코스피는 이제 직전 저점 370짜리 테스트하러 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전 이렇게 금요일 날처럼 코스피가 또 아래꼬리 달고 장중에 또 반등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340짜리, 그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은 오늘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면 저항 붕괴의 의미가 상당히 크겠죠. 저항 붕괴가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요, 그죠? 그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76,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마감하면 76,000원에 대한 저항을 2거래일째 확인하는 모습이 될 거고요. 뭐 이런 모습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큰 변동 없이 있으니까 딱히 뭐 드릴 말씀 없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박수 쳐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긴장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기분 좋다고 계좌 열어보면서 평가액 보면서 야, 기분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투자자의 태도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는 뭐 단기 투자자라 먹을 만큼 먹는다, 그래서 오늘 뭐 팔 거니까 계좌 본다, 그건 괜찮은데, 뭐 난 팔 생각도 없다, 나는 뭐 중장기적으로 숏을 들고 갈 거다, 근데 뭐 계좌 열어보고 기분이 좋다,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계좌 열어보시면서 기분 좋았던 게 분명히 여러분들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정말 긴장하면서 잘 봐야 될 자리입니다. 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